제가 지금 18개월 아기 엄마인데요. 그때 아기가 돌 쯤에 육아 우울증이 조금 심하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효진님이랑 인터뷰하는 영상이 떴어요. 아기 엄마고 힘든 상황에서 독서 습관 모임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하셔서 내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상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상희님을 만나러 부산에 왔어요. 독서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다독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날 상황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제가 지금 18개월 아기 엄마인데요. 그때 아기가 돌 쯤에 육아 우울증이 조금 심하게 왔어요. 육아도 처음이기도 하고 타지로 이사 와서 많이 외롭다고 느끼던 시기였는데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하고자 운동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이게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효진님이랑 인터뷰하는 영상이 떴어요. 효진님의 상황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기 엄마고 힘든 상황에서 독서 습관 모임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하셔서 내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저 영상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평소에 자기계발 영상을 보세요? 많이? 되게 좋아했어요. 알리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드로앤드류님이랑 켈리체 회장님 좋아했어요. 우리 습관 모임이 한 기수가 3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상희님이 딱 한 기수를 하고 저 자존감이 회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3주 동안 책을 읽고도 자존감 회복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몇 개월 동안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3주 만에 사실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자존감 회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나요? 완전 훨씬 나아졌어요. 상희님이 이제 저랑 독서 습관 모임이나 다른 것들 같이 한 지 벌써 5달이 됐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반년 정도 지나 있을 텐데 같이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전부터 독서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가 습관이 안 들었었거든요. 독서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쭉 읽으면서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첫 번째로 독서 방법을 배운 게 저는 되게 컸어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책 내용을 요약을 하기도 하고 내 생각도 정리를 하는 방법이 너무 좋았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육아하면 힘들 때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계속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에 크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새로운 도전할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독서를 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전함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상희님이 생각할 때 책을 아예 안 읽고 상희님처럼 육아 우울증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변할 수 있죠. 제가 변했으니까요. 18개월 아기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도 없고 또 어떻게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계세요? 아기가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제가 독서 습관 모임은 11월 15일부터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기 낮잠 시간을 이용을 하거나 육퇴 후에 밤잠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 전에는 그 시간에 남편이랑 야식을 먹고 나는 솔로를 시청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음날에 조금 허무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못했어서 이제 우울감도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을 이용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카페에 가서 독서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아기 끝나면 데리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전에 그렇게 카페에 가고 오후에는 집안일 하고 좀 저도 휴식을 취하고 아기 데리고 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엄청 빠듯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 책 읽으세요? 책은 사실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읽고요. 콘텐츠 제작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쓰면서 많이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저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를 위해서 최소한 2-3시간은 내는 거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상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아기 엄마가 되면은 나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다른 생명체를 키워내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하지만 육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지만 함께 나를 잃어가는 느낌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엄마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 엄마의 그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엄마가 나를 알아가면 아이도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요. 독서 습관 모임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글쓰기 수업도 2달 동안 같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수업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거 말고?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럼 질문이 이게 아니요, 근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글쓰기 수업과 다르게 알리사만의 수업의 특이점이 있다면 3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가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라든지 새로운 도전에는 위험 감수가 크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탄하게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를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알리사님의 그 멘탈을 잡아주는 말씀이 저는 좋았어요. 제가 흔들릴 때 손철살인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세 번째로는 같이 모임을 했던 모임원분들이랑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일들 아니면 이별했던 일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기도 했었는데요. 끈끈한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고 그 수업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저는 그 수업 끝나고 같이 이제 마음 맞는 분들이랑 스터디도 하면서 계속 인연을 유지하고 있어요. 글쓰기 수업 도중에 상희님이 저한테 엄청 크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의 뭐 상황, 감정,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독이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세요. 글쓰기 수업 한 초창기였어요. 제 글쓰기 실력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다른 분들의 그 글쓰기 숙제를 보니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었어요. 저렇게 글 쓰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알리사님께 제 글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셔서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알리사님께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생각하는 거는 투정 부리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투정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다른 분들이 변화했던 거는 변화를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스스로 믿는 연습을 해서 변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사실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다른 분들이 있으신 이제 단톡방에서 해주셨는데 투정을 부린다는 그 말도 좀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혼나는 상황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처음에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조금 유치하게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며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낙담했던 찰나에 그렇게 생각해봤자 저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알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곱씹어 보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힘들 때면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응원을 원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잘하고 있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리사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것보다 내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힘내시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변화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알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 진정 애정이 없다면은 말을 하기 힘든 말이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는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인만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여기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빡 올라가요. 근데 상희님도 그래요. 엄청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독서랑 글쓰기를 저랑 같이 하면서도 상희님이 혼자서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5달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마인드가 많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자신감도 많이 없고 무엇을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체성도 많이 바뀌고 뭘 하다가 힘들 때면은 스스로 응원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일기를 쓰던가 긍정 확언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엄청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휴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독서를 하거나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편이 변했어요. 오. 예전에는 TV를 보고 야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둘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독서를 하니까 남편도 독서를 하더라고요. 오. 원래 책은 냄비 받침대로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서로 발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변한 게 가장 신기해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남편분 변하지 않았는지. 이 얘기를 사실 많은 다독이들한테 듣고 있지만 전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고마운 점이 많은데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은 남편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자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스스로 마인드셋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게 남편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상희님만 변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네. 나로 인해서.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영향이 남편한테 가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남편분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훨씬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글쓰기 수업 끝나고 나서 상희님이 도끼부여 수업을 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권유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권유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두 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들을까 말까. 그래서 상희님한테도 먼저 도끼부여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 건데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무기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안에 팔로워 1만 명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 너무 막연하고 먼 미래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관리사님께서 이 수업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듣게 됐는데 만약에 안 들었으면 계속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시기가 길게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도끼부여 수업을 들으면서 무기력하면서 나오셨어요? 완전 나왔죠. 그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팔로워 1만 명이라는 목표를 잡았던 게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의 개수라는 목표를 세부적으로 하고 그거를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실행을 하면서 그 무기력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끼부여 실전 독서 하는 그 수업 안에서 상희님이 무기력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 마음을 그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일기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거를 마주하기도 쉽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죠.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하루 있었던 생각들을 생각해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팔로워가 왜 안 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더 노력을 해보자. 더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미 앞에도 긍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늘려야 되지? 이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을 저랑 인식이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를 위해서는 신발을 신겨주는 것보다 아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너무 아기여서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제 교육관이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말을 하는 게 기분이 나빴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긍정적으로 아니야,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만약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직접 물어보자.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그럼 이제 상희님이 독서 습관 모임, 글쓰기 수업, 독기부여 수업 이렇게 3개를 들으셨잖아요. 독기부여 실전 독서 수업이 다른 수업들과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실천력을 높여줘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면서 저도 이제 덩달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고 있더라고요. 컨텐츠 제작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매주 몇 개 이렇게 업로드하면서 실천력이 높아지면서 자신감도 올라갔어요. 그럼 다른 거에 있어서도 영향이 생겼어요? 정체성이 바뀐 게 좋았어요. 스스로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집에도 여기저기 붙여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실행을 하고 있으니 나는 진짜 한다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사실 그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막 엄청 푸시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여러분 실천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수업이든 전 다 자율로 냅두거든요. 근데 왜 유독 독기부여 수업이 실천력을 높여줬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 조성. 네, 환경 조성이 정말 커요. 저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또 옆에서 열심히 하면 저도 이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독기부여 수업, 독서 모임, 그다음에 글쓰기 수업까지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요. 저도 이제 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우울감이 또 생길 수 있지만 이제는 나를 믿어주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나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아도 잘 해내고 싶고 집안일도 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탐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나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제 시간이 생기면은 글쓰기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육아나 집안일을 하니 더 지금 상황이 감사하게 느껴졌고 더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나다움을 찾아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드리는데 나다움을 찾아야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저는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와닿은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도 다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상희님이 이렇게 다독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 모임에 와서 또 성장을 했고 어느새 다독이 인터뷰가 됐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꿈을 꿀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어려움이 생길 때면은 혼자 깊은 동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걸어 나가니까 끝이 보이는 터널인 거예요. 조금만 걸어 나가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희님은 말한 것처럼 다독이 인터뷰를 보고 오시고 변화를 하신 분이라서 저조차도 되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매 수업마다 엄청 열심히 따라와 주셔가지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상희님이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도전이 상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끝.